다음 달 15일부터 연말정산이 시작됩니다. 달라진 점은 무엇인지, 또 어떻게 하면 13월의 월급을 더 알차게 챙겨갈 수 있을지 오수영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오 기자, 네. 새로 생긴 공제 항목과 공제 범위가 확대되는 항목들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부터는 연말정산을 받을 때 산후조리원 비용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출산 한 번당 200만 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쌍둥이를 출산한 경우에도 출산은 한 번 한 걸로 간주되고요.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7월 이후에 박물관이나 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했던 내역이 있으면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한 사용액은 도서나 공연비와 합산을 해서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혜택이 커지는 것들도 있습니다.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 혜택이 확대됩니다. 원래는 주택 취득 당시에 기준 시가가 4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이 됐었는데요. 앞으로는 취득 당시에 5억 원 이하였던 주택으로까지 이 혜택이 확대가 됩니다. 국민주택 규모의 집을 임차한 경우에만 적용이 됐던 월세액의 세액공제는 국민주택 규모보다 집이 좀 크더라도 기준 시가가 3억 원 이하이기만 하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도 확대가 되는데요. 기부금액의 30%를 세액공제를 하는 고액 기부금의 기준 금액이 원래는 2천만 원 초과일 경우였는데 앞으로는 1천만 원 초과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공제 한도를 초과해서 당해 연도에는 미처 공제를 받지 못했던 기부금을 2월해서 공제받을 수 있는 기간도 원래는 5년이었는데요. 앞으로는 10년으로 더 늘어났습니다. 네, 반면에 앞으로 공제 범위가 축소되거나 혹은 아예 사라지는 것들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녀와 관련해가지고 자녀 세액공제 대상이 줄어듭니다. 20살 이하 자녀 모두에게 적용이 되던 자녀 세액 공제가 앞으로는 7살 이상 자녀만 공제되도록 바뀐 건데요. 아동수당이 도입이 됐기 때문에 그 혜택을 받고 있는 7살 미만의 자녀는 이 혜택의 대상에서 제외가 된 겁니다. 기본 공제 대상인 7살 이상 자녀가 2명 이하라면 1명당 15만 원을, 또 셋째부터는 1명당 30만 원을 공제받게 됩니다. 올해 출산을 했거나 입양을 한 자녀가 있다면 첫째는 30만 원, 둘째는 50만 원, 그리고 셋째 이상은 7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공제를 앞으로는 아예 받을 수 없는 항목들도 있습니다. 예. 올 2월 12일 이후로 면세점에서 면세 물품을 사는 데 썼던 신용카드 등의 비용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차 구입할 때 들어간 비용이나 취약 전 아동이 학원을 다닐 때 쓰는 교육비도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네, 오 기자, 이 밖에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만한 팁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맞벌이 부부일 경우에는요, 소득이 많은 쪽이 부양가족 공제를 신청하는 게 유리합니다. 반대로 최저 사용액 조건이 있는 의료비와 카드 공제의 경우에는 소득이 적은 배우자 쪽으로 몰아서 공제 신청을 하는 게 유리합니다. 참고로 신용카드 소득 공제는 총 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쓴 경우만 해당이 되고요. 의료비는 급여의 3%를 초과해야 공제 대상이 됩니다. 또 올해부터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와 소득과 세액공제 신고서를 모바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간소화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자료가 있다면 다음 달 20일부터 2월 29일까지 근로자가 회사에 영수증 같은 공제 증명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네, 오 기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